가축 분야는 축산업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가축 분야 정책,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할 부분 없는가, 정말 고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우리 축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변화와 가축 분야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농촌 인구 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8월 말 현재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면 고령사회를 진입하고 20%는 65세 이상입니다. 초고령사회라고 그러는데 농촌은 이미 40% 점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초고령사회가 아니라 초초고령사회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농촌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토대 없이 농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밑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농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에 대한 소득 변화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 소득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촌 소득은 감소하고 있어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농촌의 소득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농촌의 근로자 소득과 도시 근로자의 소득의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의 소득, 도시 근로자 소득하고 봤을 때 연령층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맨 위에 있는 거, 거기 보면 38세 이하인데 여기 부분이 갑자기 소득이 도시 근로자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건 뭘까요? 왜 젊은 층의 농촌에 있는 근로자 소득이 높아졌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돈벼락 맞았나요?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상속받아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농촌의 연령으로 보면 도시 근로자 소득의 64%밖에 안 됩니다. 농촌 소득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농촌이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요 농축물 1인당 연간 소비량입니다. 여기 소비량 보시면 알겠지만 쌀은 지금 지속적으로 쭉 감소해가지고 16년도에 62kg밖에 안 돼요. 다른 축산물들은 계속 늘었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2000년 대비해서 16년까지 보면 쌀은 66%가 밖에 안 돼. 나머지 건 전부 다 98%, 30%, 40%가 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의 축산물은 전 국민의 일반 식량이라는 게 일반 식량. 그렇기 때문에 식량 정책에서 쌀 중심 아까 말씀하시던데 장관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축산물도 식량 중심의 정책으로서 쌀 못지않게 중요하게 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미흡하다.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국방 안보는 식량 안보다. 국방 안보 식량 안보는 북한의 핵무기는 무섭고 우리의 먹을 식량이 떨어지는 건 무섭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 축산물 대중 식량이 된 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빨리 인식해야 된다. 그래야 축산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만들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국방안보를 식량안보라고 써놨는데 문재인 정부가 세우는 2018년 주요 예산 정책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뭐라고 됐냐?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두 번째 소득 주도 성장, 세 번째 혁신 성장, 네 번째 인적 자원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방안보는 식량안보라고. 옳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국방예산 보세요. 2018년도에 40조고 40조, 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 50조가 넘어요. 연평균 5.8%씩 인상되는 거예요. 우리 농식품 예산은요, 지금 19조에서 매년 0.5%씩 줄어요. 거꾸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안보와 식량안보가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잘못됐지요. 예산을 세우는 걸 보면 그 정부가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저는 예산 주처에서 당장 이 사고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후회될 일을 우리가 남겨두고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가구 수는 계속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가축 마리수는 크게 줄지 않거나 내지는 약간 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점점 농가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예요? 농가당 분뇨 배출 발생량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것은요, 확산이 확장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가축 분뇨 발생량 대비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왔는가?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뇨 발생량을 볼 것 같으면 양돈 분뇨가 42%를 점유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돈 분뇨가 가축에 비해서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그저 가축분뇨법에 보면은 분뇨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가축이 배출하는 분과 요와 거기서 제일되는 폐수가 합쳐져서 분뇨예요. 지금 양돈 분뇨는 슬러리 타입으로 전부 다 폐수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수분이 95%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양돈에 대한 분뇨 대책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분뇨 대책을 똑같이 세워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분뇨 처리량은 어떠냐? 이거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원화하고 정화방류가 크게, 나머지는 뭐 기타는 바이오기사하면 안 됩니다. 크게 지금 두 가지는, 여기 보시면 90%가 뭐예요? 자원화예요. 정화방류가요. 6.7%. 이건 그럼 뭘 의미하냐? 이 부분은 전부 다 개인, 민간, 지금 축산 농가 시설이에요. 공공시설이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 지금까지 쭉 내비봐도 크게 변동이 없어요. 똑같아요. 언제? 5년 전에 2013년도에 2014년부터 무허가 미신고 축사 규제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선대책 후 규제를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뇨 처리 현황을 보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 공공처리 1%밖에 늘지 않았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원에 대한 환경 범정부적 노력이 없었다. 실제로 자원화만 했지만 자원화만 했지 자원화의 완성도를 높이지 않았다 이게요. 실제로 자원화했으면 퇴익비가 자원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화학비로 그대로 쓰는 제도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을 촉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게요.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게 앞뒤가. 이거는 범정부적 노력이 미흡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뇨 공공처리 부담이 미미하다. 6%가 뭐냐 6%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공공 노력은 전혀 안 했다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실적 고민 제가 지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부가 2007년도 9월 27일 날 이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06년도에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요. 1년 뒤부터. 오늘이 이제 만 10년 되는 때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일정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똑같이 축산 폐수에 관한 그때 회의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국장님한테. 국장님, 어떻게 정부의 한 부처에서는 똑같은 물질을 축산 폐수라고 부르고 한 군데서는 자원이라고 봅니까? 이래갖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영원한 그건 평행선입니다. 그러니 우리 농림부하고 환경부가 서로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1년 동안 태스크포스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5분법에서 축산 폐수를 빼가지고 가축분뇨라는 이름으로 자원적 개념으로 보면서 가축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원으로 보겠다고 분명히 여기 나왔어요. 뭐예요?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관리를 강화하자.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그래요. 목적이. 두 번째, 퇴비액 이용을 촉진하자. 세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관리 강화하자. 이게 2006년도에 이 법을 만들 때 기본 정신이에요. 정신, 목적. 그런데 환경부는 이 정신을 지금 일탈하고 있어요. 이 법을 만들었으면 이 법을 관리를 여기 말하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어떻게 촉진하고 퇴비액비를 어떻게 이용을 이 부분을 농식품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오늘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자원화 90%가 실질적인 자원화가 됐었어야 된다. 이게. 그럼 오늘 이 회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직무유기한 거예요. 환경부의 정책 마지막 봅니다. 내년 2018년 3월 24일 3년 이내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하는 유예기간 줬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전 그렇게 봐요. 왜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밥을 주면 뭐예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먹을 수 있는 입이 봉해져 있는데 어떤 그 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3월 24일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기는 하지만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여러분들은 고스란히 피해자는 여러분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국회의원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에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 안 납니다. 농식품부의 그동안 가치부의 정책 기조, 지속가능한 경축순환 농업하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적정 처리 시설 확충 후 사후관리 집중. 농식품부가 그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많이 늘렸고요. 액비와 많이 늘린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거는 은발에 오줌 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해양 배출하는 그 양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대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가축분뇨는 중장기적인 어떤 자원화 정리 방안을 새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따가 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 고민으로 소방법, 주민 동의서, 가설건축물 축사 불인정부분, 그 다음에 부지 경계선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최소거리 위반 문제, 그 다음에 종합검토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고 지금 농식품도 알고 환경부도 알고 국토교통부도 알고 다 알아요. 알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모가미고 축사 적법화 방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법과 밥이라고 썼습니다. 법은 삼수변에 갈 것자가 있어요. 밥칙자는 사람 수변에 좋을 양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법과 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자니 밥이 없어지고 밥을 먹자니 법이 없어요. 법이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빈대. 이게 뭐예요? 초가상가. 2평짜리 거실에다가 1평짜리 부엌. 3칸. 옛말에 그래요. 빈대 잡자고 초가상가 펴놓고.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 요즘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합법, 적법, 준법, 불법, 무법.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합법을 할 거예요? 적법을 할 거예요? 준법을 할 거예요? 불법자가 될 거예요? 무법자가 될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오늘 지금 적법하자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러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죠. 1996년 6월 18일 동아일보 일면기사입니다. 서울 지하철 준법 투쟁. 이게 뭔 말이에요? 법을 지키는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2003년 11월 어느 날 평범한 시민이 인터넷에다 올린 글입니다. 준법이 투쟁이라니 그럼 평소에는 늘 불법을 자행해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검찰 입장 사실상 불법적인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에? 대한민국이 이렇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준법 투쟁인 거예요. 준법 투쟁. 법을 지키자고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이라고 뭐가 불법이라고 여러분들 내년 2018년 3월 24일부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고 누가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헷갈려요.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됩니다. 적법화 법률적 문자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장 중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허가 축사는 왜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무허가 축사가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법에 나와 있는 한 줄의 법 규정 때문에 합이 없어지면 안 되지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장 중심적 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은 지역별로 어떻게 가축 문제가 발생되고 적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대책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따라서 농촌 인력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안을 세워라. 네 번째, FTA 등 무역 개방으로 이미 지속적인 자금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우 작년대 37%대로 낮아졌습니다. 양도 올 1분기 67%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향후 5년 내지 10년 되면 자연 고사 축산 농가가 여기에 반 이상 됩니다. 반 이상 돼요. 규제 안 해도 문 닫아요. 규제 안 해도 문 닫아. 규제할 필요 없어요, 이거. 가만히 두면 문 닫는다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환경부도 그렇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두면 문 닫아요. 제가 이거 그냥 억지 소리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한 2달 전에 축산농가 교육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앉아있는데 한 농가들 앉아있는데 한 100여 명 앉아있는데 전부 다 머리가 하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내년도 3월 24일에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속마음 얘기해 줄까요? 갈 때까지 가보고 안 되면 문 닫으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거기에 끄떡끄떡.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합법화와 적법화입니다. 합법화와 적법화. 저는 얘기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아까 적법한 배출시설을 얘기를 했는데요. 환경부가 고민하고 농축부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축산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안 되면 배출시설에서 빼주세요. 그리고 저장시설로만 하세요. 하고 그거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시켜주세요. 배출시설로 빼주세요. 저장시설만 하고 그리고 공공시설 늘려가지고 가세요. 그쪽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의 한 목적성입니다. 가축분뇨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까 이완영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가축분뇨 관리법에서 왜 건축법을 얘기하고 딴 법을 얘기하고 있냐고. 싸울 힘이 없으면 다른 옆에 조폭 데려다가 싸우는 거예요. 왜 가축분뇨 법과도 안 싸우고 무슨 건축법이나 다른 법 데려다가 싸워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부당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환경부가 이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한 목적성을 이탈하지 마라. 저는 그 말씀 드려요. 세 번째, 법률의 적정성입니다. 이 부분이 수용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현재는 축산농가가 수용할 수 없는 지금 모든 환경을 그대로 두고서 법을 지금 집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범정부적인 보안 대책 강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거는 축산농가가 좀 가슴 아프지만 들으세요. 뭐냐? 내년도 3월 24일로 연장을 했어요. 3단계로 돼 있어요. 2018년, 19년, 2024년. 지켜줘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말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무시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버려요. 그럼 안 돼. 우리 축산농가도 법은 지켜야 돼. 근데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요구를 해야 돼요. 법을 안 지키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가축분뇨 관리법 특례 보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남았습니다.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연장을 지금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3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 이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서 최대한 늘려라. 선별 적용 농가 수를 늘려라. 저는 그건 말씀드려요. 법을 제가 무시하지 않은 뜻은 저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입지 제한 지정 이전의 축산농가 사용 중지 명령 제외해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문 닫을 거다. 세 번째, 소규모 생계형 축산농가 있어요. 이 부분 특별히 아까 말한 것처럼 3단계 단계별 적용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해라. 네 번째, 가축 사육 요건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낙농 착유실 세척수 처리 시설 문제 있습니다. 요게 옛날부터 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자체 요구사항으로 들어왔어요. 왜? 지자체 전문가 회의하니까 요구하더라고요. 목장에서 착유시설에서 보면 거기서 그냥 생활을 하수 보려고 했는데 그 오폐수가 엄청나게 오염농도가 높다.
그러니 이것도 여기서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빡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별로 지금까지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조금 더 유예기간을 둬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더 모색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금 유탁시설 문제 있는데 지금 요거 유탁시설 금지시켜버리면 막바로 유탁시설 사육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난리 나버립니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요거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장님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 대한 조례 보완입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중앙부처가 지자체에다가 조례에다 위임해놓고 중앙부처는 하십시오. 백날 해봐야 지자체 말 안 듣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다시 바꾸십시오. 중대한 것은 조례에다가 위임하지 마세요. 중앙부처가 책임지고 관리는 중앙부처가 해야지 왜 지자체에다 위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부처 그래요. 근데 그 팀장하고 얘기했더니 축산과에서 군수님이 얘기했다. 아니 시장님 이거 해서 적법화 해줘라. 그랬더니 도시과에 뭐라고 그러냐. 그래? 네가 그럼 부시장하고 시장한테 결제 받아와. 그래 내가 정말 뭔 말이에요? 꽉끼리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부시장하고 시장 도장 받아 그래 직접 결제 받아 그래 축산과에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다 위임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빨리 중앙부처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라. 저 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적법화 기관 중에 주민 동의서 요구받지 않도록 이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 근거 없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건 정부가 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자체 가서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이라는 얘기해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뭐냐? 수질오염 총량제를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의 주 기여자다 이거야. 가축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한 농가만 없어지면 다른 타 기업을 두세 개를 유치할 수 있다 이거야. 아니 그런데 왜 축산농가를 양성화를 시켜주냐 이게요. 지역경제 활성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되는 산업이 축산합니다 이게. 수도권 모 지자체 선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환경보호 협의해가지고 여기 아까 한강경 환경청이라든지 명환경과에서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이런 적법화 기관에 적법화시킨 물량을 문제에서 빼주라. 그래야 적법화가 된다. 그래야 지자체가 요금을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후쿠시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쓰나미. 이거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 쓰나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해요. 근데 뭐 했어요? 막상 다치니까 싹 쓸려가 버렸어요. 축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축산 싹 쓸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축산 농가 지금 정부나 지자체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요.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마음 돼서 어떻게 되겠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그래서 앞으로 더 늦기 전에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가축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뒤로 가보면 엉망진창인 농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 부분에서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옷을 벗어야 돼요. 축산농가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그래서 대한민국 축산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한 산업을 물려줍시다. 고맙습니다.